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찾아가서 점심 한 끼 먹고 나면 금방 저녁이 되네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저더러 미련하다고 하더군요. 자기였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바람나서 행방불명이 된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를 돌보냐고요. 사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일 생기면 당장 이혼하겠다 하겠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고 50이 넘은 여자가 갑자기 남편만 믿고 집안의 일만 하다가 덜컥 이혼을 하고 혼자 살 생각을 하니 두렵더라고요. 능력도 없이 밥만 하면서 지낸 제가 비참하기도 했죠. 원래 주부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대부분 주부로 일하는 걸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당장이라도 식당에 나가 일을 해야 하나 별 고민을 다하며 살았었어요. 또 우리 아이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둘 다 시집은 보내고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혼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안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남편이란 인간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이 인간이 불륜을 하고도 저한테 발뺌도 안 하고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였어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과도 안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 아마 저처럼 미칠 거예요.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인간아. 여기 동네 좁은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바람을 피워? 당신이 만난다는 그 여자 내 친구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차라리 생판 모르는 여자를 만나든가 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먹칠을 하냐고. 바람 피우는데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냐? 감정이 생기는 걸 어떡해, 감정이 생기는 걸.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도 유분수지. 아이, 나는 그 사람 좋아하게 된 거 후회 없어. 후회 없으니까 잘못한 일도 아닌 거야. 나도 내 감정이 이런 걸 어쩌냐고. 뭐라고? 나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봐야 정신 차릴래?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당신이랑 계속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행여나 그 여자한테 가서 해코지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내가 좋다고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 여자는 아무 잘못 없다고. 나이값을 해라. 당신이 이팔 청춘도 아니고 딸 둘이나 있는 다 늙어 빠진 남자가 이제 와서 낭낭 18세처럼 연애 세포가 생겼니? 그럼 아예 나가 살아. 그렇게 좋으면 나가 살으라고. 어떻게 미안하다 소리 하나 없고 저리 뻔뻔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가정이고 아빠야? 에이씨,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됐냐? 사과하면 됐냐고.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닐 거라고, 우리 남편 아닐 거라고 여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데도 죽어도 당신은 아니라고 하면서 믿었는데 내가 등신이지. 내가 바보 천치지.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되잖아. 당신 말대로 내가 나갈게. 당신 눈앞에서 사라지면 좀 덜하겠네. 나가서 뭐 어쩔 건데. 끝까지 무책임하게 그러겠다. 아, 당신이 나가라며.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가고 싶은 거겠지. 그 여자하고 살림 차리려고? 왜? 나랑 이혼하고 둘이 살려고? 둘이 신혼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에라이, 그럼 이혼이라도 해주고 그딴 소리 하던가? 이혼? 아이고, 난 죽어도 이혼 못 해줘. 그렇게 알아. 나 솔직히
오늘까지 당신하고 닿는 것도 힘들어서 이가 뜨뜻 깔려 이혼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 안 되겠네. 참 뻔뻔스럽게. 차라리 나한테 변명이라도 하고 거짓말이라도 했음 이렇게까지 열불이 나지도 않지. 내가 니네 둘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년도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패가망신을 시켜버릴 거야. 내가 말했어. 그 여자 찾아가지 말라고. 당신이 그 여자 찾아가면 나도 그때는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제 남편이긴 했지만 바보같이 착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자에 미쳐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변해버리는지. 그때 남편과 싸우면서 대단한 사랑 납셨다고 하면서 그 여자한테도 남의 남자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라고 난리를 쳤어요. 대부분 남자는 바람 피운 걸 걸리면 발뺌하고 본다던데 어떻게 된 게 자기가 먼저 좋아했으니 그 여자는 잘못이 없다면서 끝까지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 여자만 보호하더라고요. 그날 제 평생 처음 소주를 사서 마셔본 날이었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동안 동네 여자들이 종종 제게 남편 이야기 꺼낼 때마다 처음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점점 듣다 보니 찜찜하긴 했어요. 남편 얼굴이 좋아졌다느니 옷도 전과는 다르게 입고 다닌다느니 저보고 그런 젊은 옷을 사준 거냐느니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 한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이 남편이 제게 해줬던 말대로 어디서 선물을 받은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동네 여자들은 누가 그런 옷을 선물해 주냐고 남편을 의심해보라고 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 남의 집 일에 참 관심이 많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를 냈죠. 그러니 그분들은 남 같지 않아서 그런다고 요즘 저희 남편이 너무 꾸미고 젊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 게 이상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동네 여자들은 그때부터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는데 미련하게 저만 그걸 모르고 남편 놈을 감싸주며 그 사람 그런 데는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턴 동네 여자들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보란 듯이 그 사람들을 더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니 수치심까지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겠다, 못 살겠다 싶었죠. 저는 이 와중에 이사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와 대판 싸운 다음 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아무런 기척도 없이 가방을 싸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죠. 처음엔 며칠간의 가출일 줄만 알았어요. 한 일주일간은 서로 떨어져 지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기에 아무 연락을 안 취했죠. 근데 한 달이 넘어가니 문자 한 통 없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죽을 만큼 밉지만 한편으론 이 인간한테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은 걱정도 들더라고요. 다 늙은 인간이 갑자기 살림을 차리지 않고서야 갈 곳이라곤 시댁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괜한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응?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신경을? 니네 무슨 일 생겼니? 네? 거기 진이 아빠 안 갔어요? 아유, 오늘 온다고 했었냐? 아직 도착 안 했어. 오면은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아니, 왜 말도 없이 온다냐? 그리고 너는 안 오고 혼자 오고? 니네 정말 별일 없지? 아이고, 내가 반찬을 좀 해줘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장에 갔다 와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오늘 애아빠 거기 안 가요. 저
어머니 혹시 애 아빠랑은 연락 안 하셨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통 연락이 없더라. 바쁘나 싶어서 나도 전화하고 싶어도 그냥 뒀지. 아이, 니네 진짜 뭔 일 생긴 거 아니지? 갑자기 대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어머니 별일 없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집안일 쉬엄쉬엄 하세요. 제가 조만간 갈게요. 알았다. 내가 김치 좀 만들어서 보낼게. 그래도 네가 내 김치는 맛있다고 잘 먹잖니. 아들놈은 다 키워도 연락도 없는데 이럴 때 며느리가 더 낫다. 딸 가진 엄마들 부러워. 어머니, 김치 아직 많으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어머니도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제가 남편과 만났을 때 축복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다들 고부 갈등도 심하고 시어머니에게 상처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꼬인 데 없이 모난 데 없이 저만 보면 예쁘고 잘한다고 늘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결혼 초에 제가 살림을 못할 때도 먹지도 못할 음식을 만들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이상한 기색 하나 없이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시고 꾸역꾸역 다 먹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요리를 잘 못하는 걸 아니까 늘 때마다 반찬과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리에 눈을 뜨니 시어머니도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죠. 시어머니도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직접 느끼고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차분히 일러주셨어요. 다른 시어머니 같았으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고 큰 소리부터 나왔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를 보고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겠다 하는 다짐까지 했죠. 암튼 모든 방식이 참 감사하고 배려가 깊으셨어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대화를 주고받아서 그런지 저도 이런 시어머니께 정말 마음을 다해 대했어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당연히 남편이 시댁으로 갔을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더 흐를수록 깜깜무소식에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용기를 내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과 아무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에 어른들께 먼저 알리는 게 죄송했지만 이대로 가만둘 순 없겠더라고요. 신고를 하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찾아가 이 일을 꺼내놓으니 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야. 그동안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같은 여자로서 참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나도 안다. 평생 갈 것도 알고. 사실 그래서 그때 저도 애 아빠가 여기 온 줄 알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린 건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어머니한텐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드렸는데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서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죄송할 거면 그놈이 석고대죄를 해야지. 내 손이 다 떨린다 정말. 이놈의 자식이 착해서 욕심이 없다 보니 떵떵거리고 사는 건 못할 줄 알았다만 그래도 허튼 짓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인데도 내 맘 같지가 않다. 애들 생각 말고 충분히 생각해서 네 마음대로 결정해.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놈은 자격도 없어.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 말? 당연히 네 선택이 우선이지. 난 진심이야. 충분히 생각해보고 남편 돌아오면 결정할게요, 어머니. 그래도 제 입장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 만나고 결혼 잘했다고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내 아들은 벌 받아야지. 벌 받으면서 살아야 돼. 제 선택을 존중한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간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씻어낼 시간도 없이 다시 이 인간의 행방불명 상태에 마음을 또 졸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3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날 제가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저 모르게 도망가서 살림을 차렸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젠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선 일부러 나타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죠. 자기가 죄를 짓고서 이렇게 꾹꾹 숨어버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혼자인 삶을 살게 됐어요. 찾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시어머니가 말없이 집 앞에 반찬과 김치를 놓고 갔습니다. 밥 챙겨 먹고 기운내. 아프면 안 된다. 면목 없는 시애미가. 이런 쪽지 한 장을 넣어놓으시곤 연락은 안 하셨어요. 저에게 전화조차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했기에 저도 조용히 넘어갔죠. 남편이란 사람이 인생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니 시어머니와의 좋았던 관계도 어찌 이어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더운 여름에 열무김치를 담궈 갖고 온 시어머니를 보곤 저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 집 안에 있다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자마자 맨발로 급히 뛰어나갔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시어머니였고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금방 고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더운 날 이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죄송해서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너 열무김치 좋아하잖아. 네 생각나서 조금 담갔어. 오시면 연락이라도 하시죠. 매번 죄송하게. 괜히 너한테 아들놈 짓 용서하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 아빠랑 어머니랑 전혀 다른 사람인데요. 그런 생각 마세요. 이 집에 너 혼자 살고 있단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무겁다. 너 보는 것도 미안하고 애들 보는 것도 미안하고 애비 없이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얼마나 미안하냐. 나도 그놈 만나면 반쯤 죽여놓고 싶은데 보여야 말이지. 보여야 혼이라도 내지. 답답한 신경이야.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그러지 마세요. 한 번씩 집으로 아무 말도 없이 내 목소리만 듣고 끊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무래도 그놈 같아서 내가 그랬다. 책임지지도 못할 일 버려놓고 그렇게 숨어 살지 말라고. 떳떳하게 나타나서 사과하라고. 남자답지 못하게 왜 그러고 사는 거냐고. 얼마나 머저리 같은지. 전 이제 포기했어요. 애들도 이젠 아빠 궁금해하지도 않고 살겠다더라고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미 다른 집에 여자랑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그 사람이라도 행복하면 됐다 싶어요. 옛날엔 미워 죽겠었는데 이젠 그런 감정조차 제가 힘이 드네요. 내가 며느리 보기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놈 때문에 너하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게 참 속이 말이 아니야. 늙을 때도 너랑 같이 오순도순 늙고 싶었는데 혼자 있다고 밥 대충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알았지? 네, 제가 좋아하는 어머니 김치 감사히 잘 먹을게요. 저를 보면 죄인처럼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니까요. 전 진심으로 이 일에 시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더는 집에 반찬 챙겨오는 일은 안 하셔도 된다고 단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속으론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지만요. 연세도 연로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 그렇게 오셔선 반찬만 두고 바로 또 내려가시는 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거든요. 왕복으로 왔다 갔다만 해도 하루가 다 가는데 여름에는 물 한 잔 못 드시고 겨울에는 몸도 못 녹이고 가시는 게 매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이젠 시어머니와 좋은 사이를 뒤로 하고 거리를 둬야겠다 판단이 들었어요. 그렇게 1년쯤 더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항상 모르는 전화를 피하지 않고 받았던 이유는 다 남편 때문이었는데 남편 놈이 언젠가는 연락을 하겠지 하는 신락 같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대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아줌마한테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주려고 전화했는데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요. 나 아줌마네 남편이랑 5년 동안 같이 살았던 여잔데 당신 남편이랑 당신 시어머니 아주 무서운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지 할 말만 막 내뱉는 이 여자는 남편 놈과 불륜이 나서 도망을 간 그 여자가 맞았어요. 남편의 이름과 자세한 신상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맞더군요. 어딜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뻔뻔하게 비밀을 알려주겠다느니 시어머니 얘기를 하겠다느니 하는데 저도 그 여자 말에 열이 받아 막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어요. 야, 이 더러운 여자야. 네가 뭔데 뭔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주둥이를 나불대고 있어? 그 썩어빠진 주둥이로 뭔 얘기를 하려고?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믿을 것 같아? 아주 내가 너 한번 찾아가서 박살을 내줄까? 남의 남자한테 기생하면서 평생을 더럽게 산 주제에. 아줌마, 흥분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질을 낸다고 이미 지나간 날들이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어차피 나도 아줌마 남편이랑 다 끝난 사이여서 아줌마 도와주려고 전화한 거라고. 아줌마 남편 또 바람 펴서 집 나갔더라고요. 아무튼 내 말 듣고 아줌마도 당장 그 인간이랑 이혼해요. 그렇게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 그 여자와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여자는 제가 믿질 않을까봐 증거들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 증거들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여태 남편의 생사도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던 시어머니가 글쎄 남편의 불륜을 저보다 먼저 알고 야반도주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저한텐 모르는 척, 몰랐던 척 알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계셨다는데 그 여자의 말과 증거들을 보는데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줌마,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나도 아줌마한테 죽을 죄를 졌고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이혼하세요. 내가 오죽하면 몰매 맞을 거 알면서도 아줌마를 찾아왔겠어요? 나도 아줌마랑 같은 처지가 되니까 아줌마가 연민스러워서 용기 낸 거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네가 여태껏 더럽게 살아온 거 이제라도 용서 빌면 깨끗해진다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 몰라? 내 앞에서 불쌍한 척 위로해주는 척 한 번만 더 해봐. 주둥아리를 확 꼬매버릴라. 남 같아선 그 여자한테 손이라도 올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 그지 같은 것들과 엮이기 싫어 그 자리를 빠져나와 곧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 제가 본 증거들을 다 들이밀며 이게 대체 뭐냐고, 진실이 뭐냐고 울면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는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니랑은 볼 일 없을 거라며 당신 아들이랑도 이혼하고 갈라설 거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시라고 해도 계속 그 말뿐이었죠. 그리곤 저는 딸들의 도움으로 남편 놈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알아보니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면 걸석 재판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락이 안 되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주장을 해 남편 놈의 출석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은 편하더군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하는 이혼을 지난 몇 년간 계속하고 있지 않았으니 제가 등신 같았죠. 그런데 남편과 이혼 후 또 한 번의 불청객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네,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혹시 신명숙 씨 가족 되시나요? 네? 신명숙이라면 저희 시어머니인데 무슨 일이시죠? 오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보호자 연락처가 선생님 번호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지금 어떤 상태신데요? 따로 수술까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병원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연락이 안 되나요? 네, 연락처도 없고 다른 분하고는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갈게요.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체 뭐 때문에 쓰러지신 건지 엄청 망설이다 결국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죠.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차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치매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거나 과거 일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거나 하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따지러 간 그날도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 증상이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했던 말만 반복하고 기억을 못 하셨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면전에 두고 악에 받쳐 소리를 쳤는데 만약 치매에 안 걸리셨더라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시어머니의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전과 너무 다른 시어머니 상태에 속이 상했어요. 겨우 마지막으로 본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나뿐인 외동아들 놈은 본인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도 나타나질 않고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먼저 가시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보니 인간적으로 딱하게 느껴지더군요. 비록 남편 놈의 불륜을 눈 감아준 건 저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동안에 저한테 잘해주셨기에 병원복을 입고 힘없이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돌이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딱 시어머니가 저에게 챙겨주신 음식들의 빚만 갚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시어머니 퇴원할 때까지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옆에 다른 보호자들도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세상에 나는 딸인 줄 알았다니까. 참 복 받겠어. 그나저나 아드님은 어디 가고? 배 타는 일을 해서 지금은 당장 못 와요. 거짓말로 전 남편의 행방을 둘러대곤 했습니다. 아마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보고 미친 여자라고 욕할 텐데 처음 보는 분들에게 시어머니도 저도 얼굴에 먹칠하는 일일 것 같아 꾹 참았죠. 그렇게 3개월 정도 병원에 매일같이 들락거리는 생활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치매 속도도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 이젠 말짱한 상태일 때가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아들은 어디 있어요? 못된 놈이 연락도 없고 이런 불효자가 어딨대요? 난 아들이 없어요. 언니, 근데 언니는 누구셔? 저는 어머니 하나뿐인 며느리였죠. 또 까먹으셨네. 며느리? 그럼 언니가 내 며느리라니까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게.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무슨 비밀이요? 된장독에 있는 거 우리 예쁜이 거야. 어머니, 예쁜이는 또 누구예요? 된장독엔 뭐가 있고요? 하루에도 수백 번 제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어요. 워낙 시어머니의 기억이 자주 달라져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유난히 된장독 이야기는 잊질 않고 계속하셨어요. 아니,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얼른 된장독 가서 봐야 된다니까. 나 여기서 나가야 돼. 무슨 된장독을 봐요. 어머니 집에 그런 게 어딨다고. 아이, 조용히 말해. 비밀이어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휴, 알겠어요, 어머니. 일단 침대로 돌아가세요. 제 입을 틀어막으면서까지 누가 절대로 들어선 안 된다는 행동을 취하며 계속 된장독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된장독 이야기를 하시니 아무리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없던 일은 아닐 것 같아 시어머니 댁에 들러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고 보니 병원에 내내 붙어 있느라 시어머니 집에는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청소도 할 겸 빈집이니까 한번 가보기로 했죠. 건강했었던 어머니는 워낙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이라 그렇게 오래 집을 비웠는데도 말끔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한켠에는 전 남편이 없는 저와 우리 아이들 사진이 놓여 있는데 그걸 보니 가슴 한켠이 울컥하더군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베란다에 있던 장독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살던 집에 있었던 거로 추측했는데 와서 보니 정말 된장하고 매실 장독이 있더라고요. 그토록 시어머니가 말하던 된장독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서 국자로 속을 쑥 넣어보는데 이상한 비늘 소리가 나는 듯 했죠. 아예 손을 넣어서 제대로 만져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안에 작은 비닐팩 하나가 손에 딱 느껴지는 겁니다. 된장이 잔뜩 묻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양이었으나 싱크대에서 씻어보니 얇은 수첩과 통장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이곳에 넣어뒀다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열어보고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수첩 첫 장에 적힌 시어머니 글자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본인 아들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왜 제 이름이 이곳에 있을까 오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었어요. 첫 줄을 보곤 다음 장을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꾹 참고 넘겨보니 여태껏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의 불륜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걸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인간만도 못한 짓들을 저질러 저에게 볼 면목이 없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이혼을 하라고 한 것도 제가 이혼을 해야 전 남편과 남이 돼 본인의 재산을 저한테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혼을 하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이 돈마저 전 남편 놈이 자식이라는 명목으로 다 빼앗아 갈 거라며 어떻게든 저한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혼을 시키려고 혼자 발버둥 치신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전 남편이 그 일을 겪은 날부터 매일같이 일기를 썼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뒀는데 전 남편 놈이 돌아오지 않으면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본인이 힘이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모아둔 거였죠.
시어머니의 일기장엔 이놈은 이제 애미한테 연락도 없다. 야속한 놈. 이라는 구절도 써져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도 전 남편과 연락이 안 닿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구절이 나는 너를 처음 보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딸이 없으니 이렇게 딸 삼고 싶은 며느리를 하늘에서 주셨구나 하고 고마워했어. 오늘도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50만 원을 저축한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 일기를 썼을 텐데 이걸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아 한참을 목매어 울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재산과 시어머니 집을 모두 제 앞으로 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장마다 미안하단 말이 써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팠던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악을 질렀던 제가 생각나 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은 제 명의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하니 그 걱정 때문에 시어머니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를 해둔 모양이셨죠. 게다가 현금도 악착같이 모아서 1억 7천이나 되는 금액을 통장 안에 넣어주셨더라고요. 이걸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고 사셨을지, 어떻게 자식도 아닌 저를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0630, 네 생일이다 비밀번호. 언제든 힘들 때 찾아서 내 며느리가 썼으면 한다. 엄마처럼 다 해주고 싶었던 못난 시어머니였지만 끝까지 못난 내 아들놈은 용서해주지 말아다오. 가족을 버린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애비 없이 우리 예쁜 손녀들 키워주느라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널 며느리 이상으로 생각했단 걸 그 진심은 알아다오. 그간에 몰랐던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알곤 한없이 부끄러워 그 수첩을 가슴에 몇 번이나 껴안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까지 시어머니가 모두 다독여주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저와 저희 애들만 누리기에는 너무 과분한 몫이라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더 좋은 곳에 편히 모셔야겠다 생각했고 퇴원을 하자마자 저희 집과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숨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도망쳐버릴까 생각했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를 통해 또 한 번 세상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곧 5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저는 아직도 미숙하기만 한 어른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저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큰 복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비록 전 남편과는 이혼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베푼 것들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몫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으니 저도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라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보내려 합니다. 저의 부족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복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